이번 영상에서는 미래 진행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선 영상에서 우리가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체크를 해 볼게요. 요것들을 활용해야 되니까 그래요. 진행형이라는 건 뭔가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진행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영어에서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현재 분사 ing. 그리고 이 현재 분사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다. 요거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죠. 현재 분사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다. flying, 날고 있다가 아니라 날고 있는. running, 뛰고 있다가 아니고 뛰고 있는. sleeping, 자고 있다가 아니고 자고 있는. 아기가 자고 있다. 이 문장을 The baby sleeping 이렇게 만들면 될까요? 현재 분사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주어와 현재 분사만으로는 문장 성립이 안 돼요. 왜? 지금 저기에는 동사가 없으니까. 영어의 문장은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했죠? 근데 현재 분사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거든. 그래서 저렇게 주어랑 현재 분사, 즉 형용사만 있어 가지고는 문장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진행형을 표현하는 문장, 요 부분이 중요하죠. 문장을 만들려면 비동사가 필요한 거예요. 비동사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거죠. 의미 있는 단어는 다 썼어. 근데 동사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문장이 성립되지 않을 때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동사가 바로 땜빵 동사 비동사라고 했죠. 그래서 비동사가 개입되어서 The baby is sleeping 이렇게 되어야 문장이 제대로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흔히 아는 진행형 시제의 공식 BING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BING 요걸 묶어서 하나의 동사로 취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The baby is sleeping 현재 진행형 아기가 자고 있다 이런 문장이 나왔고, 이 문장을 과거 진행형으로 시제를 바꾸려면 동사를 건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시제는 동사에만 존재하니까. 그래서 동사 부분 is sleeping 여기에서 is를 과거형으로 바꿔서 The baby was sleeping 이렇게 쓰면 과거 진행형이 돼버렸죠. 아기가 자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시제가 바뀌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sleeping 얘를 건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시제를 바꾸면 안 될까요?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진행형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sleeping 쟤를 건드려 버리면 더 이상 진행형을 표현할 수가 없죠. 게다가 sleeping 쟤는 형용사기 때문에 시제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시제가 없는 현재 분사 sleeping 얘는 건드릴 필요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진행형은 오직 현재 분사만으로 표현한다. 둘째로 현재 분사는 형용사다. 셋째로 그래서 진행형 문장을 만들려면 동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동사가 개입이 되어서 진행형 문장은 BING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 넷째로 요 BING 자체를 하나의 동사로 취급한다 그랬어요. 이 네 가지 기본적인 내용, 뭐 사실 네 가지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뭐 달달달달 외워야 될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했던 이 네 가지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미래 진행형 시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I read the book. 나는 책을 읽는다. 현재 시제예요. 나는 책을 읽을 거야. 이렇게 미래를 표현하려면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 얘를 집어넣으면 되죠. I will read the book 이렇게요. 이러면 이제 미래형 문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나는 책을 읽을 것이다. 그런데 저 미래 시제의 문장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굳이 한번 뜯어볼게요.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 이 뒤에다가 동사 read 얘를 넣었어요. 그쵸? 이거를 다르게 또 표현하면 동사 앞에 조동사 will 얘를 사용했다.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조동사 will 다음에 동사를 넣었다. 동사 앞에 조동사 will 썼다. 뭐 같은 얘기죠. 단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조동사의 성질이에요.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그쵸.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이 문장 보실게요. I am reading a book. 현재 진행형이에요. 나는 책을 읽고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이걸 미래 진행형으로 바꿔볼 거예요. 공식 외우지 말고 그냥 여태 우리가 알던 그 방식을 자연스럽게 적용시켜서 미래 진행형을 만들 겁니다. 현재 진행형을 미래 진행형으로 바꾼다? 미래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니까 조동사 will, 얘를 넣어라. 그 뜻이잖아요. 자, will 어디에 집어넣어요? 그쵸. 동사 앞에 넣는 거잖아요. I go, 얘를 미래 시제로 바꾸려면 I will go, 이렇게 조동사를 동사 앞에 위치시키잖아요.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사 앞에 will, 얘만 쓰면 됩니다. 근데 저 현재 진행형 문장에서 동사가 누구예요? 그쵸. be-ing, 얘가 동사죠. 그러니까 저 앞에다가 will,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I will am reading a book,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가 생겼죠.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비동사 am, 쟤는 동사 원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m, 저놈을 동사 원형으로 바꿔야 돼요. 비동사의 원형은 뭐죠? 그쵸, be예요. be. 비동사의 원형은 be다. 그러면 I will be reading a book,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진행형 시제라고 해서 will be ing 이런 공식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냥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지식만으로도 이렇게 쉽게 만들어졌잖아요. 해석은 어떻게 할까? 읽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죠. 이걸 미래에 하는 거니까 읽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 행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책을 읽고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미래 진행형의 기본 의미, 한국어를 통해서 일단 훈련을 해볼게요. 잔다, 이걸 미래 진행형으로 바꾸면 자고 있을 것이다. 그리워한다, 요걸 미래 진행형으로 바꾸면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다. 논다, 요거를 미래 진행형으로 바꾸면 놀고 있을 것이다. 쉬다, 미래 진행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쉬고 있을 것이다. 미래의 어떤 시점에 그 행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요걸 미래 진행형이라고 해요. 이게 미래 진행형의 기본 의미예요. 그럼 이제 계속해서 미래 진행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볼게요. She is eating chocolate. 그녀는 초콜릿을 먹고 있다. 미래 진행형으로 바꾸면 그녀는 초콜릿을 먹고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미래를 나타내는 will, 얘만 동사 앞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She will is eating chocolate. 근데 문제 발생했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is를 be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She will be eating chocolate. 그녀는 초콜릿을 먹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 진행형 문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도 eating, 얘를 동사 원형으로 바꾸면 안 될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분사 eating, 쟤를 변화시키면 진행형 표현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eating, 얘는요 붙박이, 고정, 건들면 안 돼요. 자, 어렵지 않죠? 이렇게 현재 진행형을 미래 진행형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그냥 평범한 현재형 문장도 한번 바로 바꿔보겠습니다. I run, 나는 뛴다, 현재형이죠. 미래 진행형으로 바꿀 거예요. 일단 미래를 나타내려면 will, 얘를 넣어야겠네. I will run. 근데 우리는 미래 진행형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진행형을 표현하는 방법 딱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쵸? 현재 분사 ing. 그래서 run, 얘를 진행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현재 분사로 일단 바꿀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 I will running, 이렇게 변했네. 자, 근데 역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running, 쟤는 현재 분사, 즉 형용사잖아요. 진행형을 나타내야 되는데 running, 현재 분사를 건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조동사 뒤에 올 동사 원형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동사가 필요한데 동사가 없어. 그 자리가 비어있어. 이럴 때 그 자리를 메꿔주는 애가 누구라고? 그쵸. 비동사, 땜빵 동사, 비동사. 그래서 will 얘 뒤에다가 be를 써주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한다. 이 조건도 만족시키고 진행형 시제는 be ing다. 이 조건도 만족시키네. 그래서 I will be running. 나는 뛰고 있을 거야.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미래를 나타내는 will 이게 있으니까 미래. 진행형을 의미하는 be ing가 있으니까 진행형. 그래서 이 말을 합치면 미래 진행형. 이렇게 이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죠.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She is cooking. 그녀는 요리하고 있다. 이걸 미래 진행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will 얘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She will is cooking. 근데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써라 했으니까 is를 be로 바꾸면 됩니다. She will be cooking. 그녀는 요리를 하고 있을 것이다. 저 문장에서 동사는 누구? 그쵸? will be cooking. 요놈이에요. 조동사는 뒤에 나온 동사 원형과 합쳐져서 하나의 동사 취급하고 be ing는 묶어서 하나의 동사로 취급을 하니까 저것들을 싹 다 합쳐서 하나의 동사로 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she cooks. 요걸 미래 진행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녀는 요리를 합니다 라는 현재 시제인데 요거를 미래 진행형으로 바로 만들어 봅시다. 일단 미래를 나타내는 will 얘를 넣어야겠네요. She will cook. 여기서 또 야 cook 뒤에 있던 s 어디 갔어? 이러시면 안 돼요. 조동사 다음엔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s 붙이면 안 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저기서 우리는 미래까지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미래 진행형이거든. 자, 진행형을 표현해야 되죠? 근데 진행형을 표현할 수 있는 건 현재 분사밖에 없거든. 그래서 cook을 cooking 이렇게 현재 분사로 일단 바꿔야 돼. 일단 무조건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진행의 의미가 생기니까. 자, 이렇게 바꿔놓고 놨더니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되는데 형용사인 cooking 얘가 왔네. 즉 동사 자리가 비어있네. 이럴 때 짠 하고 나타나서 동사 자리 메꿔주는 애가 비동사죠. 자, 그럼 다음 중에 어떤 놈을 저 빈칸에다 쓰면 될까요? 1번 am, 2번 are, 3번 is, 4번 been, 5번 답 없음. 저것 중에 정답은 몇 번? 5번 답 없음이에요. 저게는 지금 동사 원형이 안 나와 있어요. 비동사의 원형은 뭐라 그랬어요? be. 그래서 she will be cooking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중에는 지금 be가 없으니까 정답은 답이 없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미래 진행형 시제의 문법적인 표현 형식, 그러니까 그 생김새는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식 will be ing 이런 거 외워서 쓰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이제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미래를 표현해야 되니까 will, 진행형도 표현해야 되니까 be ing, 당연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한 가지,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와야 되니까 will 다음에는 am, are, is 뭐 요런 게 오는 게 아니고 동사 원형 be 에 쓴다. 너무너무 당연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원칙을 적용해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저 미래 진행형은 will be ing 이렇게 생겼구나. 요건 이해가 됐는데 이제 저거를 언제 사용하는 걸까? 실생활에 어떻게 쓰면 될까? 요거를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뭐뭐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미래 진행형인데 이런 표현은 도대체 언제 사용하는 걸까요? 자, 문법책을 보면은 또는 강의를 보면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진행되는 동작이나 사건을 표현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 설명을 보고 저 설명에 따라서 쓰려면 또 머리 터질 것 같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에겐 모국어가 있어요. 한국어가 있습니다. 이 모국어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의 친구 영숙이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지만 싸가지라고는 1도 없는 우리의 친구 영숙이 기억하시죠? 영숙이가 친구를 협박해서 소개팅 기회를 얻어냈어요. 친구가 영숙이에게 이제 이 남자가 어떤 앤지에 대해서 정보를 미리 줍니다. 야, 걔는 있잖아. 진짜 성실하고 착해. 똑똑하기도 하고 또 잘생겼지.
공부도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혼자 있을 때는 주로 책을 읽어. 내일 3시에 사거리에 있는 어디야 커피숍으로 나오라고 했으니까 어디야 커피숍 가서 만나봐. 어디냐고? 어디야 커피숍 거기서 만나라고. 아마 내일 3시쯤 걔는 너를 기다리면서 책을 읽을 거야. 또는 책을 읽고 있을 거야. 자, 이 부분에서 밑줄 친 부분에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내일 3시쯤에 걔는 너를 기다리면서 책을 읽을 거야. 책을 읽고 있을 거야. 어떤 표현이 맞으세요? 5초 드릴 테니까 골라보세요. 자, 고르셨죠? 읽고 있을 거야. 이 말이 더 자연스럽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내일 3시경에 around 3 tomorrow he will read. 그는 읽을 거야. 또는 he will be reading. 그는 읽고 있을 거야. a book. 책을 while waiting for you. 너를 기다리는 동안. 야, 내일 3시쯤에 걔가 너를 기다리면서 책을 읽을 거야. 책을 읽고 있을 거야. 읽고 있을 거야. 뭐뭐 하고 있을 거야. 이게 더 자연스럽죠? 자, 미래 진행형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정답이 will be reading.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자기야, 이따 3시쯤 회사 앞으로 온다고? 가만히 있자. 3시쯤이면 나 회사에서 회의할 텐데, 회의하고 있을 텐데, 어느 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쵸? 3시쯤? 그때쯤 나 회의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쓰는 게 더 자연스럽죠? 이 느낌 그대로, 한국어 느낌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저거를 글로, 문장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미래의 어느 시점에, 즉 이따가 3시에 어떤 동작이나 사건이 진행 중임을 나타낸다. 즉 그 시점에 회의하는 동작이 진행될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 설명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또 이런 경우도 한번 볼게요. 야, 너네 회사는 여름 휴가가 없어? 야, 우리 7월 말에 남극으로 피서 가서 펭귄들한테 수영 배우려고 했는데 넌 못 가겠네? 야, 안 됐다. 어떡하냐? 7월 말에 너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할 때 우리는 남극에서 펭귄들한테 수영을 배울 텐데, 수영을 배우고 있을 텐데 어쩌냐? 어느 게 맞아요? 그쵸? 너 열심히 일할 때 우리는 남극에서 수영을 배우고 있을 텐데 We will be learning to swim from penguins. 이렇게 문장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미래 진행형으로.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진행형, 뭐뭐 하고 있다. 과거 진행형, 뭐뭐 하고 있었다. 미래 진행형,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에 그걸 하고 있을 것이다. 언제 쓸지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말하고 같이 돌아가니까 우리말로 뭐뭐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더 자연스럽다. 그러면 영어에서도 미래 진행형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진행형 시제 be, ing. 얘가 동사인데 이걸 will 다음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미래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will be, ing의 형태로 표현이 되고 이 자체를 하나의 동사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왜 저런 형태가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이해하고 있으니까 will be, ing, 미래진행형 이렇게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자, 근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미래진행형의 또 다른 의미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 미래진행형의 기본 뜻은 오늘 우리가 배운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요게 기본 1번 뜻이지만 이외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구어체에서, 영화나 미드에서 또는 실전 회화에서 이 미래진행형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원어민들 이 미래진행형 회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진행형의 기본 뜻으로 해석하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will be, ing, 미래진행형의 또 다른 의미를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구어체에서 요거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거 볼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대체 왜 미래진행형을 저 대목에서 사용하는 거지? 왜 졌다가 미래진행형을 쓰지? 이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화나 미드 대사 같은 거 대하실 때 훨씬 편안해지실 겁니다. 특히 다음 영상에서 보시게 될 내용은 우리가 한국어로는 구분해서 표현하기가 정말 불가능해요. 제 한국어 실력이 형편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어 해석으로는 잘 구별이 안 돼요. 적당하게 우리말로 해석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요.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 미래 진행형의 두 번째 의미가 바로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룰 거죠. 이런 경우가 바로 소위 말하는 뉘앙스를 알아야 하는 경우예요. 제가 100강이 넘게 영상을 만들었는데 한국어로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99%는 한국어로 해결이 되지만 그래도 서로 다른 언어다 보니까 1%는 안 되는 게 있다고 했죠. 그 1%가 다음 영상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확장 문법 편에서 다루려고 했는데 워낙 중요한 표현이고 또 많이들 쓰는 표현이고 이 표현을 이해 못하면 영화나 미드 보실 때 답답해서 죽어버릴 지경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댓글이나 카페에 질문이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미리 필수 영문법 편에서 해결하기로 했어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